제가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꼰대 같다라는 소리를 좀 여러 군데에서 많이 듣기도 해요. 근데 오늘은 사실 꼰대 같은 소리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켜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요즘 통계청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쉬었음 상태의 청년이 50만 명이라는 기사 다들 보셨나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는 성별 비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쉬었음 청년이 남자가 많을 것 같으세요? 여자가 많을 것 같으세요? 저도 여자 쉬었음 청년이 많은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남자 쉬었음 청년이 많더라고요. 압도적으로 거의 2배에 육박할 정도로 많더라고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지금 취업 시장이 아예 박살났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보이죠. 취업 시장이 박살났으면 남녀가 모두 똑같이 힘들어야 돼요. 집값이 미쳤으면은 남녀가 똑같이 좌절을 해야 돼요. 근데 왜 유독 남자들만 투명인간처럼 사회에서 아예 그냥 지워지고 있을까? 그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남자들은 그냥 아예 골방으로 들어가 버릴까? 이런 좀 슬픈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을 한번 써볼까요? 노동의 추상화라는 말 알아요? 그리고 서비스 지향경제가 있는데 이걸 좀 붙여서 설명하면 지금 현상은 노동의 추상화가 서비스 지향 경제로 완전히 전이됐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경제 구조 유형은 가치를 생성하는 제조업 중심이었어요. 이때는 객관적인 숙련도랑 물리적 근력이 핵심 역량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대사회는 아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상징 분석이랑 정서 노동이 부가가치의 80% 이상을 창출하는 구조로 재편됐어요. 그러니까 노동의 핵심적 근육이 인터페이스로 옮겨간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이게 뭔 소리야 하겠죠.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그냥 힘세고 성실하면 끝이었어요. 말주변 없어도 그냥 공장에서 기계 잘 돌리고 삽질 잘하고 그러면 집 사고 장가 갔어요. 남자들이 유리한 게임이었어요. 지금은 어떨까? 공장은 로봇이 돌리고 노가다는 외국인 형님들이 해요. 이제 돈이 나오는 곳은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고 설득하고 감정을 맞추는 서비스업과 지식산업뿐이에요. 이제는 근육보다는 눈치랑 말빨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남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취업을 해야 할 20대 남자들이 바뀐 게임 룰에 적응을 아예 못하고 방구석에서 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판도가 바뀌었으면 거기에 적응을 해야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현대 비즈니스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은 언어적 표상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성과를 기호화해서 타인한테 전달하고 보이지 않는 맥락을 읽어내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초 집단에서 발달하는 이런 공감 있잖아요. 그거는 현대의 현업 구조에서 진짜 강력한 무기가 돼요. 반면에 데이터랑 서맥락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한 남성들은 그냥 썰려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요즘 남자들은 지가 뭘 잘하는지 설명을 아예 못해요. 그냥 자격증 따고 스펙 쌓으면 자기가 알아서 데려갈 줄 알아요. 이게 존나 잘못된 생각인 게 실력만 있으면 아예 그냥 장땡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건 이제 AI가 더 잘해요. 이제 회사가 사람한테 월급을 주는 이유는 단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AI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 기분 맞춰주고 눈치껏 기어주고 분위기 파악해서 일 처리하는 능력을 회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창출하고자 하는 거예요. 요즘 많은 남자분들이 이 눈치라는 근육이 아예 없어졌어요. 사회에 나가보면 뭐 자격증만 들고 나갔지 사회 나갈 때 자격증만 그러니까 스펙만 들고 나갔지 이 눈치밥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 상태로 그냥 사회에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어렵게 설명을 하면 심리학적으로 볼 때 남자와 여자가 하는 연애라는 게 진짜 가장 고난도의 사회적 상호작용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자가 보이는 표정의 미세한 부분을 다 읽어내고 거절의 의사를 우회적으로 파악을 해버리고 자기 가치를 마케팅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과정을 생략한 개체는 사회적 지능이 아예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협상이랑 연애 메커니즘은 완전히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간단히 설명해서 연애 못하는 사람이 일도 못하는 그런 게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사실 이게 제 말 듣고 좀 찔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연애는 인생에서 진짜 가장 빡센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상품을 상대방한테 세일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오늘 저 바빠요 라고 했을 때 그게 진짜 바쁜 건지 아니면 내가 존나 개못생겨서 그냥 까는 건지 이거를 아예 구분을 못하니까 그걸 눈치채지 못하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일즈까지 잘 할 수 있냐고요.
연애 경험이 없다는 게 사회적 근육이 아예 없는 흐물흐물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사회 나오니까 그냥 한 번만 까여도 멘탈 털리고 그냥 방에서 그냥 게임만 하는 그런 계속 뺑뺑이를 돌고 있는 거죠. 저 시어슨 청년의 94% 정도가 부모랑 거주한다는 통계는 결핍의 구조가 인간의 동기부여 시스템 자체를 아예 마비시키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물학적으로 어떤 생명체는 자기 생존이 위협이 느껴질 때 에너지를 보존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부모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주거 시스템이라든지 식사 이런 것들은 역설적으로 자아실현을 위한 투쟁 본능을 거세하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것 같거든요. 94.4%가 부모랑 살아요. 그러니까 굶어 죽을 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월세 걱정이 아예 없고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그냥 게임하면 돼요. 당장은 진짜 존나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 그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안락사 하는 사람들, 그냥 고독사 하는 사람들. 이게 사람은 진짜 절박해야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뒤에 낭떠러지가 있어야 앞으로 뛰어요. 근데 부모라는 안전 시스템이 너무 푹신하니까 굳이 나가서 남한테 굽신거리면서 욕먹으면서 돈을 그냥 굳이 벌고 싶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년, 2년 지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눈빛부터 그냥 존나 흐리멍텅해지는 것 같아요. 가성미라고 하죠, 옛날에. 근데 그런 게 사라진 남자들은 그냥 남자가 아니라 태국을 생각을 하게 되는, 인터넷으로 성 정체성을 고민을 하다가 난 어쩌면 태국이라는 나라와 좀 더 가까운 사람이 아닐까? 라고 자신을 고민하게 되는 그런 단계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여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진짜 극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별 갈등이. 집단적 좌절감을 겪은 개인이 자기 무능력을 인정하긴 싫어서 외부의 특정 대상을 공격함으로써 자존감을 보호하려는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쉽게 설명하면 나는 존나 못났고 능력도 없는 찌질이니까 그냥 저 여자들이나 공격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터넷에 계속 글을 싸지르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편해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냥 진짜 잘생기고 능력 좋은 사람들은 여자 욕할 시간이 없어요. 여자가 없어서 난리예요. 여혐은 그냥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퇴짜 맞은 남자들이 시도하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영업사원이 물건을 아예 못 팔면 처음에는 자기 실력을 탓하다가 나중에는 쓰레기라고 하다가 마지막에 손님들이 미쳤다고 욕을 해요. 똑같아요. 연예시장이나 취업시장에서는 선택을 못 받았으니까 뭐 도태년이 임신을 못하니 페미니 이렇게 남 탓하거든요. 그게 제일 마음 편하잖아요. 진짜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혐오를 배설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달라지는 건 아예 없어요. 그냥 방 들어갔을 때 적절한 태국 냄새와 밤꽃 냄새만 좀 더 강해질 뿐이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방 안에서 뭐예요? 게임하고 하루 종일 밤꽃 냄새만 맡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밖에 더 해요? 그러다가 하루에 한 3번, 4번 이렇게 그랜드슬램 달성하면 내일 일어나서 어떤 거 볼까? 그런 거 고민할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당장 이거 보고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지금 세상의 룰이 엄청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나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격증을 하나 더 따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사람 속에서 섞여서 구르고 까이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20대는 사실 완벽해지는 시기가 아니에요. 더더욱 요즘같이 이제 평균 수명이 늘은 그런 시대에서는 30대조차도 완벽해지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설득하고 계속 실패하고 나라는 사람의 사회적 인터페이스를 완성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30대가 되고 나서 이 근육을 만들려면은 뼈가 진짜 으스러지는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말 그대로 뭐 제가 좀 더 잔소리를 해야 된다라고는 느끼진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